2020학년도 3월 모의고사 가형 풀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시험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좀 문제를 빠르게 해석을 하고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찾아내는 방법, 그걸 중심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를 이게 풀 수 있든 없든지 간에 웬만하면 이 문제에서 활용하는 특별한 공식, 유형 같은 거 이런 걸 가볍게라도 정리해두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간단한 문제더라도 식을 좀 정확하게 쓰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 빨리 암산을 통해 가지고 풀면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풀어서 한 번에 맞추는 게 훨씬 더 시간은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능 문제를 풀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르게 해석해서 빨리 풀어내는 방식 몇 가지가 있거든요. 편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이걸 이렇게 가면 좀 빠르다, 아니면 좀 빠르게 적용하는 공식이 있다,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모르고 있었던 게 있으면 한번 정리를 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지수연산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지수연산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자, 1번 어떻게 풀 거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3분의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산수를 좀 명확하게 한번 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답은 4. 자, 2번이요. 등차수열 써있으니까 이건 뭐 굳이 쓸 게 없겠어요. 자, 등차수열의 일반적인 맥락을 따라간다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d 5고요.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4d 11 빼면 연립방식 3d는 6이니까 공차가 2인 걸 확인했고, 그럼 자동적으로 첫째 항은 3이겠죠. 뭐 산수는 간단한 거니까 이런 걸 자신있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반 항은 2n 플러스 1, 그런데 여덟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플러스 1에서 17. 답은 1번. 자, 3번. 자, 전형적인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 극한볼이죠. 켤레를 곱한다고 하는데 얘는 켤레가 아니라 그냥 부호가 반대로 된 것을 곱하면 되겠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식을 잘 쓰도록 합시다. 천천히 한번 쭉 써볼게요. 원칙적인 계산은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자, 최고차항은 n제곱이, 얘는 1차식이니까 여기서 4, 4, 4인데 분모는 루트 안에서 4였으니까 루트 풀고 2, 분자는 4, 답은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4번 미분계수죠. 자, 일반적인 미분계수를 쓰는 H공식인데 이것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확실하게 잘 해주도록 합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와요. 자,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였냐면은 H 개수를 맞춘다. 그래서 분모에 2를 곱하면 전체 2를 곱해서 얘가 2F'2가 되었다. 그럼 F'2를 구할 거니까 먼저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F'2는 그냥 2 대입해 산수하면 되죠. 12 마이너스 8이니까 4. 2F'2 2 곱해야 되니까 답은 8. 이런 거 실수하지 맙시다. 그나마 객관식이라서 실수는 안 하겠죠. 자, 다음 5번. 자, 5번에선 중요한 맥락이 얘죠. SN이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판단합니다. A에는 SN 빼기 SN-1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두 번째 항부터는 완벽하게 적용한다. 첫째 항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A를 SL로 따로 구한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첫째 항과 첫째 항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항이. 자, 먼저 딴 거 안 읽어도 돼요. 당연히 이거 하는 거니까. 자, A에는 SN 빼기 SN-1 써보면 이렇게 되죠. 제곱이죠.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여기는 이 n-1 대입하면 돼요. 가끔씩 이거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n-1 대입하면 됩니다. 물론 이걸 암산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 수도 있죠. 이거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자신있게 하세요. 자, 첫째 항은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100보다 커지는 항을 찾는 거니까 4n-5가 10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입니다. 4n은 105보다 크다. 자, 그런데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하나만 더해서 n은 26점 몇보다 크겠죠. 정확한 계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답은 27. 자, 6번이요. 로그 부등식.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 또는 방정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진수가 항상 양수라는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가다 요거 안 써서 틀리는, 이 문제도 이거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수가 양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쓴다. 자,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적인 로그가 1보다 작으니까 밑은 18이죠. 그래서 얘가 18보다 작다. 자, 2차 부등식인데 양쪽에 부등호가 걸리면 따로따로 풉니다. 첫 번째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 자, 이런 경우에 그 판별식 음수가 돼서 얘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이 문제는 판별식이 양수가 됩니다. 계산해보세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겠다. 자, 3과 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3보다 작다 또는 6보다 크다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자, 판별식을 해봐서 확인해봐야 돼요. 이거. 자, 두 번째는 뭐 18이 바로 지워졌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9n 플러스 18이니까 뭐 지웠다고 치면 인수분해는 금방 됩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자, 공통범위 0부터 3 침나네요. 자, 1, 2, 7, 8 4개가 나왔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서 18. 자, 7번 중보 허락하여서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 자,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2100보다 작은 경우를 찾아라. 자,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숫자를 정확하게 지정하면서 풀기. 무슨 얘기냐면은 1000의 자리에다 1을 쓴 경우 그럼 나머지 3개 자리에다가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죠. 0, 1, 2, 3 이 4개의 숫자를 여기에 자유롭게 3개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중복순열을 쓸 건데 이 엠파이어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엠파이어에서 n은 선택받는 애들의 수예요. 그 다음에 r은 선택하는 횟수라고 기억하면 좀 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 2, 3, 0, 1, 2, 3 4개의 숫자 중에 선택을 하죠. 선택받는 애들은 4개. 그 다음에 총 3자리에 배치를 할 거니까 선택은 3번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4파이 3이 될 거라서 4의 세제곱 64 이거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경우는 1000의 자리가 2일 때, 자 근데 2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100의 자리가 0으로 지정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남은 2개를 배치하면 되니까 4파이 2겠죠. 2개니까. 그래서 4의 제곱 16. 자, 이러면 끝나니까 더해서 80. 1번. 자, 8번은 다항함수의 극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다항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x-1, f(fx) 자,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치환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이제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긴 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fx-1. 자, 이때는 x-1을 t로 치환해 주는 게 좋아요. 물론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하면 됩니다. 자,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이면 자연스럽게 t는 0을 대입해 보면 -1이 되죠. 그래서 -1로 가고 방향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극한 절간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방향성이 바뀌어요. 자, 그럼 이 극한은 t가 -1로 가는 우극한으로 바뀌고 여기는 ft라고 씁니다. 자, ft는 어차피 문제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일 테니까, 자, -1로 가는 우극한이라서 오른쪽에서 땡겨오면 결과는 -1로 가겠죠. 그래서 결과는 -1.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합성함수의 극한. 요거는 좀 잘 해주도록 해요.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합니다. 이제부터. 자, 이때는 fx 자체를 t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x가 1로 가는 우극한은 여기에 이 x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 일단 t가 어떻게 변하는 걸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x가 1로 가는 우극한 해볼게요. 자, 1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적용되죠. 오른쪽에서 오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로 옵니다. 지워놓고 여기 -1로 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건 t는 -1로 가는데, 중요한 거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1보다 작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작은 수니까 당연히 좌극한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큰 수니까 우극한, 밑에서 올라오면 작은 수니까 좌극한. 자, 그럼 이 극한은 t가 -1로 가는 좌극한에 적용시키고 ft라고 보면 돼요. 똑같이 ft는 이 문제에 있는 그래프를 적용할 거니까
2로 수렴했죠. 얘는 2. 그래서 둘을 더하면 1이 됩니다. 자, 다음 9번이요. 자, 9번은 an 플러스 1과 an들 요 관계식을 줬으니까 이런 거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점화식은 우리가 외워서 푸는 점화식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붙고 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점화식은 그냥 하나씩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항을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첫째 항은 1이라고 했으니까 7이라고 했으니까 7.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만들 때 다음 항은 앞에 항의 수가 어떤 녀석이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7은 소수가 맞죠. 그러니까 얘를 적용해서 2분의 7 플러스 3 계산하면 5가 됩니다. 다시 소수가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 항 똑같은 거 적용해서 2분의 5 플러스 3 그러니까 4. 이제 소수가 아닌 게 나왔죠. 그러면 다음 밑에 있는 걸 적용해서 앞에 항 플러스 n을 더할 건데 얘가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은 3입니다. 이런 것만 놓치지 말고 산수 잘 합시다. 7. 자, 7이 다시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반복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복되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완전한 반복인지 아니면 반복을 하다가 중간에 바뀌는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다섯 번째 항은 소수를 적용하니까 그대로 아까랑 똑같이 5 반복됐죠. 여섯 번째 항은 역시 똑같은 걸 적용할 거니까 당연히 4가 나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일곱 번째 항은 앞에 항 플러스 n인데 이번엔 n 플러스 1이 7이라서 6을 더해서 10 다른 게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면 위에 있는 녀석의 조건은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3 더하고 2로 나누니까 이건 안 바뀌죠. 근데 얘는 n을 더하니까 어떤 몇 번째 녀석이냐 몇 번째 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되다 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한 여덟 번째 항 얘도 앞에 항 플러스 n이니까 이번엔 7을 더하겠죠. 그래서 답은 17이 되겠다. 자, 9번이고요. 자, 10번. 자, 10번은 부분의 넓이, 수로선 부분의 넓이 정적분이겠죠. 정적분. 그리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같으니까 한쪽만 구해서 2배 할 거다. 정적분을 하려면 위의 함수에서 밑에 함수 뺄 건데 중요한 건 적분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b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적분할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b의 좌표는 요 2차 함수랑 y는 2x라는 직선이 접한 곳이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겠죠. 간단한 절대값 함수 해석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자, 접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접선의 방정식 미분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2차 함수니까 간단하게 그냥 판별식을 쓰도록 합시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연립하고 정리하죠. 자, 접했으면 얘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을 해줍니다. 얘가 0이니까 a는 2분의 1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접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풀어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을 적용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줍시다. 2를 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완전제곱식이 당연히 나오죠. 자, x가 2인 거 구했으니까 여기가 2,4. 4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넓이를 구하면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위의 함수는 2차 함수 2분의 x제곱 플러스 2, 아래 함수는 1차 함수 2x. 적분만 틀리지 않고 하면 되겠어요. 6분의 1 x제곱 x제곱 플러스 2x. 산수는 뭐 되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항상 산수 빨리 하려다가 한 문제 실수해서 틀리면 대학교가 한 3, 4개가 훅 떨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3분의 4가 나왔어요. 자, 근데 양쪽 2배니까 3분의 8. 자,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은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 색깔이 같은 공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죠. 구별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은 대충 이거죠. n 팩토리얼을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눈다. 뭐 같은 것의 개수죠, 이런 애들은.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붙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흰 공은 이웃하지 않게. 어떤 것이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체에서 여사건, 그러니까 이웃한 걸 빼기. 또 하나는 흰 공이 이웃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흰 공을 제외한 나머지 공들을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흰 공을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웃하지 않는 게 3개 이상이면 끼워 넣기로 해야 돼요. 여사건 구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근데 2개만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여사건으로 푸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 여사건으로 풀어볼게요. 전체 8개를 배열하니까 8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2개, 2개, 4개니까 산수를 해줍니다. 4팩토리얼이 약분되죠. 그러면은 8, 7, 6, 5 하나 고 2 2개 남았으니까 다시 약분해서 2. 자, 그러면 얘가 35 곱하기 10이 아니라 산수를 잘못했어요. 얘가 42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420 나왔고, 두 번째 6건이니까 이웃한 거. 흰공 2개가 이웃했으면 하나 취급해서 전체 공을 7개로, 그 다음에 흰공은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의 그 같은 것의 개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약분하면 7, 6, 5, 2. 그러면 7 곱하기 15라서 105가 되겠죠. 산수하면 420에서 105를 빼면 315가 되겠어요. 5번. 자, 12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가형나형 다 중요한 문제죠. 자, 문제가 보면은 연속성인데, 연속성 중에서도 뭐냐면은 곱하남수 연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중요하냐면 자주 나오기도 하고 어떤 패턴을 알고 있으면 접근이 좀 편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두 함수를 곱한 것이 연속일 조건, 이걸 찾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연속, 하나는 불연속,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둘 다 불연속이에요. 자, 둘 다 불연속이면 연속선 3단계를 그대로 다 해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불연속이고, 자, fx가 불연속이죠. 하나가 연속함수, gx는 연속입니다. 3차함수잖아요. 모든 다항함수 연속함수예요. 자, 그러면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 x는 1에서 불연속이죠. 이때 연속함수는 반드시 0이 돼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g1이 0이란 소리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절대로,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gx를 이렇게 한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남은 거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가 1에서 불연속, 1에서 갈리고 있죠. 1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는 3분의 1이니까 상관이 없죠.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건 확정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극한을 처리할 건데, 첫 번째 우극한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극한 쉬우니까요. 우극한을 분석하면 2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fx 곱하기 gx, x-1 하고,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2x제곱은 확실합니다. 최고차항 보니까. 그리고 그냥 px 플러스 q라고 쓸게요. 정확하게 쓰는 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쨌든 0으로 수렴합니다. 어차피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가 0이니까 그냥 0으로 수렴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아낸 거고, 결과적으로 좌극한도 0으로 수렴해야겠다. 여기까지 해서 또 눈치 빠는 친구들은 그럼 x-1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유는 이거죠. 1의 좌극한 하면 x-1분의 1 곱하기,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얘가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을 대입할 건데 얘가 0이니까, 우극한이 0이니까 좌극한도 0이 돼야 돼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소리죠. 1을 대입하면 0 된다는 소리는 얘가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느냐, gx는 x-1을 2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은 건 당연히 2x 플러스 b라고 쓰면 돼요. 이제 b를 쓰면 돼요. 문제에서 최고차항 받고 상수항 받으니까. 자, 이제 이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어떻게 구하냐, 이 식을 보면 2차항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풀 거라서 얘를 전개합니다. 얘를 쭉 전개를 할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천천히 전개하시면 됩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2x 플러스 b. 자, 2차항이 없으니까 이 녀석은 0이 돼주니까 b는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차항 얘가 얼마가 되냐면 b가 4니까 얘가 마이너스 6x가 되죠.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6이겠구나. 이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b-a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10이 되겠네요. 자,
자, 이게 13번이요. 단순한 그냥 등비수열 문제니까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를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 조건부터 씁시다. 첫 장 A라고 하고 공비 R이라고 하면 AR 제곱 곱하기 AR 4제곱 AR 6제곱 합치면 A 세제곱 R에 12개.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겠죠. 자, 이거 세제곱 묶는 이유는 뭐 여기 3이 있으니까도 있지만 여기가 125라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AR의 4제곱이 5라는 걸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산수를 천천히 해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자, 분수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분밖에 없어요.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렇게 등비수열인데 분수, 특히 더하기 이렇게 나오면 할 게 약분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자, A 약분하고 R도 뭐 3개까지 약분하면 R제곱 1 플러스 R이죠. R의 4제곱 이렇게 됐어요. 얘가 6분의 13인데 뭐 특별하게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거 하는 거죠. 크로스 곱하기. 그래서 6 플러스 6R 4제곱은 13R제곱. 자, 어쨌든 얘가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이긴 하지만 미지수가 R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그냥 단순히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풀기를 하면 돼요. 요거 무슨 얘기냐면은 R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이걸 2차 방정식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근해공식을 써야죠. 근데 이런 걸 바로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t, 3t 있으면 여기가 3, 아니, t는 없죠. 여긴 3하고 2. 그러면 9하고 4가 만들어져서 더하면 13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주면 되고. 자, 2t-3, 3t-2. 그러면 t가 2분의 3하고 3분의 2가 나왔는데 t가 r제곱이었어요. 그런데 공비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1보다 작은 건 안 되죠. 제곱해도 1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얻은 결론은 r제곱이 2분의 3이구나. 이걸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구한 걸 다시 토대로 살펴보면 AR 4제곱이 5인데 R제곱이 2분의 3이니까 뭐 A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를 볼게요. 뭘 구하는 건지. A 9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R의 8제곱 구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걸 활용한다면 AR 4제곱 곱하기 R 4제곱 더 이거 추가하면 되죠. 그냥 얘가 5고 R 4제곱은 얘 제곱한 거니까 뭐 4분의 9 그래서 4분의 45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여기서 A 구한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4번. 자, 14번 문제가 로그함수 주고 있는데 뭐 하는지 봅시다. 일단 이렇게 절대값이 나와 있다.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절대값을 양쪽으로 풀어주면 돼요. 이 녀석은 y는 로그 3의 2x라고 보면 되고 이쪽 녀석 얘는 이제 뒤집어진 거 x가 음수일 때니까 원래 우리가 절대값 해석하듯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x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이런 교점 해석하는 모든 문제는 그냥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하든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든 아니면 실제로 숫자로 구하든 어떻게든 이 좌표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요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보면 삼각형 ABC 넓이라고 했죠. 그럼 AB는 여기 나왔고 C는 어디 있죠? C는 AB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AB와 수직인 직선의 Y절편. 요거는 좀 이따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좌표를 구합시다. A부터. 자, A는 누구하고 누가 만난 거냐면은 여기 로그 3의 마이너스 2x랑 로그 3의 x 플러스 3 얘가 만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점은 연립방정식이다. 요 맥락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밑이 같은 거니까 금방 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x는 x 플러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좌표는 마이너스 1, 로그 3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좌표 1이 같고 b를 구하겠습니다. b는 로그 3의 2x랑 로그 3의 x 플러스 3 얘가 만난 점이니까 똑같이 풀면 돼요. 2x는 x 플러스 3 그래서 x는 3이네요. x가 3이니까 b의 좌표는 3, 로그
3에 6 이렇게 되겠어요. 일단 A, B 두 개의 좌표를 구했어요. 자, 이제 C를 구할 건데 C를 구하려면 A, B와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야죠. 수직인 직선 만들려면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A, B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x 빼기 x분의 y 빼기 y,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산수하면 4분의, 자, 분자가 계산해봤더니 로그 3의 3이 되면서 1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 4분의 1.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 자, 근데 점 A를 지난다. 점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4, x 빼기 x좌표 마이너스 1이었죠. 플러스 y좌표 이렇게 해주고 y좌표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의 2. 얘가 y좌표, C의 y좌표가 되겠어요. 자, 이제 좌표 3개를 구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A는 마이너스 1 로그 3의 2, B는 3 로그 3의 6, C는 0,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의 2. 자, 이렇게 구했죠. 자, 좌표 3개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 사실은 우리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크로스로 적용하는 공식이죠. 이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좌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적용해보고 모르겠으면 정석적인 방법을 쓰세요. 얘를 평행이동시킬 겁니다. 어떻게 평행이동시킬 거냐? 저는 A를 원점이 되게 평행이동시킬 거예요. 0, 0이 되게. 그 얘기는 X축으로는 플러스 1을 하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로그 3의 1을 해서 평행이동을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B는 뭘로 바뀌냐? B'은 X는 1 더하고, 자, 로그 3의 1을 빼면 얘가 1이 됩니다. 산수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죠. X는 1 더하고 로그 3의 1을 빼면 결국에 그냥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렇게 좌표가 좀 쉬워집니다. 이렇게 좌표가 쉬워졌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요거 곱한 거 빼기 요거 곱한 거, 그럼 플러스 16이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7이 됩니다. 요걸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면 됩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벡터의 외적을 이용한 건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15번이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서 움직이는 점, 시간 속도 문제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서 VT 그래프 나오면 이게 넓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넓이를 표현해주는 방법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넓이를 A, 요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이 부분 넓이 B라고 하고 C까지 넓이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뭐 위쪽은 필요 없으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점 P가 처음 출발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그러니까 이 물체가 지금 처음에 속도가 음수죠. 그러면은 이 물체의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점이라고 봤을 때 처음에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바꿔요. 그게 언제냐? A입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시간이 A일 때 이렇게 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시간이 B가 되면 다시 턴을 합니다. 왜냐면 다시 속도가 음수가 됐으니까. 이때의 시간 T가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C는 뭐 언젠가 멈춘 거죠. 아니, 여기까지 간 거죠. 문제에서는 C까지는 얘기했으니까. 자, 그때 위치가 마이너스 8. 그 얘기는 요 길이가 8이라는 얘기죠. 위치는 원점으로부터의 그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8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길이가 8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가 되냐? 이 넓이가 8이라는 얘기가 돼요. 자, 시간속도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이동거리예요. 넓이가 이동거리. 정적분의 결과는 위치.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의 위치. C에서의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위치. 결과적으로 0부터 C까지 정적분한 결과. 이게 마이너스 6이라는 거예요. 근데 0부터 C까지 정적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넓이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하겠죠.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A는 8이라는 걸 알았죠.
이거 적용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6이니까 결론은 b 마이너스 c가 2라는 거, 요거 하나의 식을 구한 겁니다. 이거 오로지 넓이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풀리는 게 하나 더 필요하겠죠.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정적분 좋습니다. 0부터 b까지 적분한 거, 자 0부터 b까지 정적분은 마이너스 8 플러스 b겠죠. a는 이제 8인 거 알았으니까. 두 번째, b부터 c까지 정적분은 정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c죠. c는 넓이입니다. 정적분의 결과는 아래쪽에 함수예요. 여기서 얻어낸 결과 b 플러스 c는 8이구나, 요거 구했죠. 연립하면 b를 구할 수 있어요. 또는 c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가 보니까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요 넓이, 곧 b를 구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이 b는 10이니까 b는 5. 자, 5가 되겠어요. 시간 속도 거리 관계를 좀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두면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고, 특히 이렇게 VT 그래프가 나오면 넓이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좀 편할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16번은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정적분. 이 정적분이 주어져 있는 함수인데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정적분이 보통 FTDT 이렇게 표현이 됐고, 중요한 건 이 아래 끝은 일반적으로 숫자나 수로 표현되는데 이 윗끝이 x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윗끝이 x 변수로 나와 있다면 양변 미분하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윗끝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이 정적분 자체 전체를 하나의 상수로 취급하기,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절대값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값이 있든 없든 얘는 어떤 함수의 정적분의 결과니까. 자, 그래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ax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정적분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a를 구해내는 게 일반적인 문제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절대값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정적분할 때는 항상 그래프가 뒤집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가, 어디 나타나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확한 그래프는 못 그리겠지만, 자, 이렇게 표현되고 a가 일단 f1이 양수입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f1이 양수라는 건 f1이 1-4a인데 얘가 양수라고 한 거고, 그렇다면 a는 4분의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 a가 4분의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 4a는 1보다 작은 수가 되죠. 얘가 1보다 작다. 요거 하나 확인합니다. 왜냐면 얘가 1까지 적분이기 때문에 1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a가 양수라고 일단 전제를 한다면 양수일 가능성이 높죠. 문제에 뭐가 써있지? 양수죠. 양수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양수죠. 왜 양수냐면은 정적분의 결과니까. 게다가 절대값을 한 함수, 무조건 다 아랫부분도 다 위로 뒤집은 함수, 이런 함수의 정적분의 결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든 양수니까. 그리고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대강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계산한다면 2루트 a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a가 될 건데, 어쨌든 4a가 1보다 작은 수니까 1은 무조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제곱한 게 1보다 작으면 제곱하기 전에 1보다 작죠, 당연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때는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이 부분을 정적분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좌표는 2루트 a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적분을 실제로 수행해 봅시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를 한다는 것은 0부터 2루트 a까지는 뒤집어진 함수니까 마이너스 fx를 정적분해야 되고, 2루트 a부터 1까지는 원래 함수인 fx를 정적분하면 된다. 이제 이 정적분 산수만 남았습니다. 심호흡하고 계산이 조금 귀찮아질 걸 예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산수를 잘 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세요. 자, 2루트 a를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지. 내가 왜 세제곱으로 썼을까요? 4제곱을 하면 2a 루트 a 4제곱 하면은 얼마겠어요? 4a를 제곱하는 거니까 16a 제곱이겠죠? 2a 곱하기 2루트 a 제곱이니까 4a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산수는 좀 이따 생각합시다.
플러스, 자 이번에는 1 대입하니까 4분의 1 빼기 2a 써놓고 마이너스, 이제 이 루트에 대입한 거 4분의 1 곱하기 16a 제곱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인데 빼기니까 2a 곱하기 4a. 좋네요. 산수를 한번 정리합시다. a라고 합시다. 한번 옮기면 8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분의 1은 0. 분수가 싫으니까 4를 곱해서 3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은 0. 자, 인수분해가 과연 될 것이냐. 근데 8, 4, 32, 8과 4 더하면 12 딱 되죠. 그래서 8a 마이너스 1과 4a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런 인수분해는 운이 좋으면 빨리 찾고 운이 나쁘면 조금 오래 걸려요. 자, 4분의 1보다 작은 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답은 a는 8분의 1. 그래서 fx를 다시 완성합니다.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아까 4ax였죠? 4ax인데 a가 8분의 1 나왔으니까 2분의 1x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문제는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1에서 답은 7이 되겠네요. 산수가 조금 귀찮았습니다. 자, 다음 17번. 딱 봐도 복잡하네요. 원점에서 그은 접선, 기울기 곱의 최소값은 나중 일이고 원점에서 그은 접선. 자, 어떤 곡선의 원점에서 접선에 그은 거니까 밖계점에서 그은 접선, 밖계점에서 그은 접선의 일반적인 해법은 접점을 미지수 t로 설정한다. 그리고 그걸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다시 원래 점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역으로 풀어낸다.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자, 그래프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a와 6을 근으로 갔는데 a는 6보다 작으니까 또 일반적인 이런 3차 함수를 생각하면서 0과 a와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y축이 여기 있을 거고, 원점에서 그은 접선 중에 하나는 이미 나왔어요. 얘가 원점에서 그은 접선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의 접선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접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바로 원점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면 되고, 얘는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 그러니까 이 접점을 t라고 설정해 놓고 이 t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서 거꾸로 방정식을 통해서 이 기울기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 함수를 미분하는 것부터 좀 짜증이 나니까. 얘를 전개해 놓고 할 거냐 이대로 할 거냐 뭐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어차피 x가 하나밖에 여기 x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얘를 구하는 게 요 밖계점에서 그은 접선 요걸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접점의 좌표는 t, 얘를 전개한, 그러니까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거죠. 일단 쭉 써보겠습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 t 제곱 6at 일단 이렇게 쓰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 기울기는 요 도함수에 t를 대입한 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6 t 플러스 6a. 아우, 그냥 말하면 안 되죠.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 t 제곱 플러스 6at. 자, 그런데 얘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간다. 원점 지나간다는 얘기는 x하고 y에 각각 0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자, 0을 대입하면 이걸 전개하면, 자, 그런데 t는 0이 아닌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t제곱으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a 플러스 6은 0. 자, 생각보다 간단한 식이 떨어졌어요. a는 2t 마이너스 6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거 갖고 지금 끝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다시 이 녀석에다 적용을 해야 되죠. 힘듭니다. 자, 원점에서 그은 접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은 어떻게 하면 되냐? 도함수 있죠, 여기. 도함수 x에다 그냥 바로 0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얘 접선 1이라고 하고 얘 접선 2라고 할게요. 자, 1의 기울기는 도함수에 그냥 x에 0 대입한 거니까 6a입니다. 자, 2의 기울기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아까 썼던 거 3t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
t 플러스 6a겠죠. 그런데 a를 t로 바꾸든 t를 a로 바꾸든 둘 중에 하나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어져 있는 a의 범위를 알 수 있고 곱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얘를 a로 정리하는 게 좀 더 적절한 방법이긴 하죠. 사실은 물론 뭐 a로 정리하다 보면은 산수가 좀 이상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a로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이 t는 a 플러스 6으로 하고 t는 2분의 a 플러스 3으로 바꿔서 요 식에 있는 t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 거. 아, 산수하기 싫어요. 자, 이제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 구할 거니까 기울기를 곱하면 6a 곱하기 일단 이걸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보완이 3차식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를 하나의 3차 함수로 보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얘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이놈의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최소값은 극소를 구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정확한 거는 이 0부터 6까지라는 범위가 중요합니다. 0부터 6까지가 뭐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자,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얘를 전개하면, 뭐 정확하게 하려면 얘를 GA라고 할게요. F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F 없었으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3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A 제곱 마이너스 54A. 자, 이거 전개한 이유는 어차피 극소를 구하려면 미분계수가 미분해야 되니까 미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자, 미분합시다. G'A는 마이너스 2분의 9 A제곱 플러스 36A 마이너스 54. 얘가 0 되는 거 찾아야겠죠. 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자, 이거 0 되는 거 찾을 거니까 뭐 2 곱하고 9를 약분할게요. 일단 2부터 곱합니다. 마이너스 9A제곱 플러스 36 곱하기 2 마이너스 54 곱하기 2 그리고 9 약분할 거니까 9 약분하면 9 바꿀게 바로 A제곱 마이너스 8A 9 약분하면 6, 9, 54니까 6 남아서 플러스 12가 됐어요. 자, 6, 2, 12 바로 생각나죠? A-2, A-6은 0. 자, 그러니까 얘가 2고 여기 그때 얘가 6에서 나온다는 거 확인했죠? 0은 여기 있을 테고 6은 여기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A가 2일 때가 맞다. 그래서 G2를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8 18 곱하기 4 54 곱하기 2 남은 건 산수입니다. 마이너스 12 얼마죠? 32 4니까 72 108 이렇게 되겠어요. 요게 산수하면 60이니까 마이너스 48이 되겠네요. 3번 계산 귀찮았지만 끝까지 잘 풀면 됩니다. 어이구 기네요. 8번 빈칸 채우기. 요즘 빈칸 채우기가 다 이렇게 확통으로 나오니까 확통에 그 조금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이렇게 빈칸 채우기 나오는데 뭐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중복조합인데 라는 생각이 바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중복조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복조합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건 중복조합이지 안 나오니까 그냥 단순 조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값이 있구나 요거나 생각하고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경우의 수니까. 자, 중요한 건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한, 자 이거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듭제곱근 이거 확인하면 바로 이걸 생각해야 돼요. m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이런 거 할 때는 m이 양수냐 음수냐 n은 짝수냐 음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죠. 자, 일단 m이 양수인 경우, 자 m이 양수인 경우는 무조건 실수인 것이 존재해요. 양수의 몇 제곱근이든 실수인 것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m이 양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존재한다고 써있죠. n의 값과 관계없이 실수인 건 존재한다. 존재하는 순서상이죠. 그 제곱근이 몇 개인지 세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m을 양수로 지정했으면 n은 그냥 크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첫 번째 경우는 1, m, n, 10 얘를 만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m과 n은 1부터 10 사이에서 두 숫자 아무거나 선택을 한 다음에 작은 게 m, 큰 게 n이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10C 2에 해당하겠죠. 두 개 골라가지고 크기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45가 나왔습니다. 가는 45예요.
두 번째, 당연히 m이 음수일 때겠죠. 자, m이 음수라고 하면 어쨌든 절대값으로 바꿔서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음수의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 존재하려면 거듭제곱근은 반드시 홀수 거듭제곱근 n이 홀수여야만 한다. 자, 얘가 음수면 n은 반드시 홀수여야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였죠.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홀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힘들어요. 왜냐면 m도 홀수면 상관이 없는데 m은 짝수 홀수 얘기 안 했어. 그냥 음수만이라고만 했고, 근데 n은 홀수여야만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새기는 쪽이 힘듭니다. 헷갈리면 그냥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m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절대값이니까 1로 적용할 거고, n은 1보다 큰 홀수, 그래서 3, 4, 4가 아니죠. 홀수인데 5, 7, 9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m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 m보다 큰 홀수, 그러니까 똑같이 3, 5, 7, 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m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이제 3보다 큰 홀수, 그러면 5, 7, 9 이렇게 되겠죠. 뭐 당연히 m이 마이너스 4일 때도 마찬가지로 5, 7, 9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세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8개, 6개 얼마 안 남았습니다. m이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n은 7, 9 마찬가지로 m이 6일 때도 똑같이 나오겠죠. n은 7과 9 이렇게 2개, 4개죠. 당연히 그 다음엔 9만 나오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 m이 마이너스 7일 때, m이 마이너스 8일 때. 자, 이때 모두 n은 9밖에 가능한 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 2개가 나왔다. 총 합치면 20개 나오죠. 자, 나는 20개겠네요. 그럼 2개 더하면 65개 이렇게 되겠어요. 자, 삼각함수 문제네요. 19번은 삼각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겠네요. 지금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삼각함수 파트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 세타를 기본 공식으로 사용하죠. AB는 양변, 세타는 끼인각. 자, 그러면 우리는 주삼각형 OAB랑 OAC가 필요하니까 여기 각도를 알파,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는 감마라고 합시다. 어떻게 될지 보니까요. 자, 일단 표현해보면 S1은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이 2달 루트 10이니까 10 곱하기 sin 알파, 그 다음에 S2는 역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sin 베타. 문제 조건을 보니까 3S1은 4S2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3, 2분의 1, 10 sin 알파는 3, 2분의 1, 10 sin 베타. 자, 4죠. 필요 없는 2분의 1, 10은 약분해버리면 결론은 3 sin 알파는 4 sin 베타.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BC의 길이가 2루트. 자, 요 길이가 2루트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코사인 법칙 쓰겠죠. 자, BC의 제곱 4, 5, 20은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곱하기 코사인 감마. 자, 그런데 여기가 20인데 여기가 20이라서 바로 지워졌어요. 결론은 코사인 감마가 0이라고 한 거니까 감마는 2분의 파이구나. 자, 얘는 2분의 파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목적이 AB의 길이, 자, 요 길이니까 알파를 이용한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럼 베타를 버릴 거니까 베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서 요 식을 다시 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사인 알파는 4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런데 이 녀석은 뭘로 바뀌냐? 이건 기본 공식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4 코사인 알파. 요거 잘 정리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탄젠트 알파가 나온 건데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 법칙 구할 거니까, 사용할 거니까 코사인 알파가 필요합니다. 푸는 방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탄젠트가 3분의 4니까 여기 5겠죠? 그럼 코사인은 5분의 3.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얘가 마이너스인 이유,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각이 2, 4분면의 각이니까, 그래서 코사인도 같이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제
AB의 길이를 구합시다. AB의 제곱은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2 양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됐어요. 20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약분하면 2죠. 4, 3, 12 그래서 32 그렇다면 루트 32가 답이니까 답은 4루트 2가 되겠어요. 3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촬영 중입니다. 수능 모의고사 나온 거예요. 수학. 네. 아, 그게 촬영이 가능한 건 아니었구나. 따로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넣어도 되겠다. 자, 20번이요. 자, 문제가 좀 힘든데 보니까 아이고 왜 이래. 넓이를 이등분 이게 중요한 말이죠. 넓이를 이등분. 자, 그래서 이 L이라는 직선이 사각형과 삼각형 넓이를 둘 다 이등분한대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 쉽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무게중심 지나가면 돼요. 사각형의 무게중심 우리가 배우진 않는데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할 수 있죠. 정가운데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선이든 그 사각형,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가면 넓이가 이등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요 점은 당연히 쉽게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1 얘를 지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삼각형을 넓이를 이등분을 하는데 이런 애매한 상에 넘어가면서 이등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꼭지점 하나를 지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넓이를 구하면서 가야 돼요. 이게 1학년 과정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1학년 과정에서 점과 직선 파트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다 하세요. 수능에는 안 나오겠지. 수능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잘해봅시다. 이 직선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이 직선의 y절편을 쓸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점 하나는 확인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점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요소는 넓이가 이등분되었다. 그럼 이 넓이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일단 원래 이 삼각형 OAP죠. OAP의 넓이는 일단 t였습니다. 밑변이 2고 높이가 t인 삼각형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럼 넓이 이등분하니까 2분의 t가 될 텐데 요 넓이가 2분의 t가 된다는 거죠. 이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를 밑변으로 쓰고 여기에 x좌표 요 녀석을 높이로 쓰면 되겠죠.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직선 L과 요 AP의 선분이 만난 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최종 결론 L을 일단 어떻게든 써야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좌표 마이너스 1,1을 지나간다는 것까지는 알았으니까 기울기를 그냥 m 미지수로 잡고 이렇게 직선을 써줍니다.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죠.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지웁시다. 자, 여기 이 직선 L의 y절편을 구했습니다. y절편이 m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0,2죠. 자, 그럼 밑변의 길이 삼각형 우리가 구할 2분의 t가 되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2에서 m 플러스 1을 뺀 거니까 1 마이너스 m 얘가 밑변 나왔어요. 일단 이거 하나 나왔고 이제 높이 구할 거면은 요 좌표 구해야 되죠. 이거 구하려면 직선 L과 AP의 교점이니까 직선 AP도 구해야 됩니다.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t분의 2죠. 그 다음에 얘는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면 y절편 자체를 0,1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직선 AP. 그럼 이제 둘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야 이 높이를 구할 수 있겠어요. 연립해 봅시다. x좌표 이자 곧 높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게 2분의 t가 되어야 한다. 자, 2는 약분하고요. 얘 그냥 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1-m의 제곱은 t 곱했으니까 mt 플러스 2.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울기 m은 우리가 그냥 설정한 거고 원하는 건 t예요. m을 t로 표현하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m을 t로 표현하기. 자, 그러면 전개해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mt 플러스 2니까 넘어와서 m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은요. m을 t로 표현하기.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는 당연히 안 되니까 그분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이거예요. L의 y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L의 y절편이면 n 플러스 1이에요. n 플러스 1을 식으로만 쓰면 돼요. 시리는 아니에요. 시리는 지금 나오는 때가 아니고. 자, n 플러스 1을 식으로 쓸 거니까 m만 t로 표현하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m을 t로 표현하기. 이 방정식을 풀면 m을 t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해 공식 써야겠구나 하면서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2분의 t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좀 더 길어야겠네.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게 이 수업할 때도 가끔 얘기하는 건데 되게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도 이 문제가 극한이면 이렇게 복잡하게 푼 게 맞다. 이거 알아야 돼요. 보통 극한 문제는 부정형도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정리하면 풀리잖아요. 그래서 극한 문제는 중간식이 되게 복잡한, 특히 이렇게 근해 공식 써가지고 유리화 시키는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극한 문제인데 이렇게 근해 공식까지 써야 돼 라고 하면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적당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 가봅니다. 전개하면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4니까 8이 되겠어요. 이제 결정할 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해 공식에서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왜냐면 그래야 유리화해서 뭐 문제를 풀 거니까.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인 이유가 이 기울기가 음수예요. 지금 그림만 봐도 알잖아요. 기울기 음수. 그럼 m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선택해야겠다. 자, 그렇다면 m은 2분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 될 거고, ft는 여기에다가 뭐 한 거다? 1을 더한 거다. n 플러스 1이니까 ft는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1을 더하면 t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통분 바로 한 겁니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바로 0으로 가는 극한에 취해서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봤더니 그냥 나와요. 유리가 더 필요 없었구나. 땡큐 이라는 겁니다. 0으로 가는 극한 ft를 하면 어쨌든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유리화할 필요가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리화가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0 대입하면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8이에요.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 마지막 극한은 항상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복잡해도 굴하지 말고 푸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자, 드디어 21번. 와우, 뭐 이래. 해봅시다. fx는 일반적인 3차함수. 이게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자, fx는 그냥 일반적인 3차함수, 뭐 인수분해도 어렵지 않다. 인수분해 하면 되게 쉬워지네. 이거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gx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1차 함수 이렇게 나왔다. 0에서 갈렸다. m세제곱분의 4라는 동일한 요소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금은 모르겠다. 자, 문제에서는 크지 않은 값을 hx라고 한다. 자, 두 그래프에서 크지 않은 거 아래쪽만 선택해서 남긴다.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를 같이 겹쳐 그리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m 때문에 못 그려요.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기역과 니은은 m이 1-1일 때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그리면 됩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기역 니은을 맞춰서 풀다 보면 그냥 그걸로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일단 기역 니은 모두 m은 -1이니까 m이 -1인 걸로 gx를 한번 써볼게요. m은 -1이라면 얘가 47에 써요. 기울기가 47씩이나 돼. 굉장하네. 자, 그 다음에 얘는 2x -2x죠.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였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4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fx는 인수분해가 쉬워서 그래프도 좀 쉬워집니다. 2x로 하면 x제곱 -4니까 다시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건 그래프 그릴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적당히. 자, 3차함수 그래프 0과 -2하고 2니까 뭐 이렇게 일단 대충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2겠구나. 그 다음에 1차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gx를 그릴 건데 음수 쪽은 기울기가 막 47씩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뭐 -4가 y절편이니까 대강 뭐 이렇게 되겠죠.
강력하네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얘하고 얘가 어떻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해 볼 거예요. 자, 결정을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면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 녀석과 원래 fx가 교점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볼 건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교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다.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니까 다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딱 봐도 인수는 된다는 거 보이죠? 근데 3차식이니까 조심하세요. 조리제법으로 해줍시다. 1로 바로 되죠?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런데 요거 한 번 더 인수분해 해봤더니 x 마이너스 1제곱 나오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중근 제곱 나왔어요. 이러면 접한 겁니다. 1에서 접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 제대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1에서 접하는 겁니다.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접한데 이렇게 됐죠. 이걸 쭉 그렸다면 마이너스 2에서도 만났었다. 그런데 양수 쪽만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안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에서 접했어요.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 사라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그려보면 이쪽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접했어도 어쨌든 우리는 작은 쪽의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니까 얘를 활용할 겁니다. h는 얘, 그 다음에 얘인데 여기서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끝이 아니란 건 뭐냐? 얘가 계속 진행되면, 한번 지워봅시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얘가 그래프가 계속 진행되면 언젠가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더 빠르게 꺾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꺾여요. 그러니까 h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3차 함수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뾰족하니까요. 자, 이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hx를 분석할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건 총 3가지로 나뉠 겁니다. 이 가다 보면 이 둘이 만날 거라고 했죠. 이 둘이 교점을 언젠가는 가질 거예요. 그 교점의 좌표가 뭔지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안 할 겁니다.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이 함수는 hx는 총 3가지로 갈립니다. 그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을 뭐 k라고 한다면요, x가 k보다 작을 때는 fx가 더 작으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fx를 쓸 거고, 그 다음에 x가 k부터 0까지는 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가 뭐였더라? 47x-4 이걸 쓸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확인했죠. 마이너스 2x-4. 이게 hx를 구성한 겁니다. 자, 기억. h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에다 2분의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맞네요. 맞고, 자, 니은 미분 가능하지 않는 개수가 2이다. 2번 미분 가능하지 않다. 아까 이 K에서, hx는 K에서 한번 꺾인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3차 함수로 바뀌면서 꺾입니다. 3차 함수로 바뀌면서 꺾여요.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K하고 0 두 군데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맞고요. 디귿인데 이제,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개수가 1개가 되는 양수의 최대값. 자, 이번엔 양수네요. 그래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삼차 함수는 대강 이렇게 그러실 텐데, 지금 n이 양수가 됐다면 이 직선이 gx가요. 다시 한번 쓸게요. gx. 얘가 기울기가 여기서 음수,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 음수고, 음수 쪽에서 기울기가 음수고 양수 쪽에서 기울기가 양수가 됐어요.
자, 그 얘기는 대강 뭐 이런 형태를 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작은 함수를 선택한다는 건 이 아래쪽 함수를 선택한다는 거죠. 현재 이 상태라면 hx는 그냥 fx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아니죠. 오, 조심해야 돼요. 잘못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언젠가는 만납니다. 언젠가는 만나면서 꺾여요. 이러면서 무조건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미분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 확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m이 양수면 무조건 하나 이상은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 얘기는 이런 형태 말고 다시 한번 교차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교차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쪽에서 벌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그럼 여기서 hx는 3차 함수 직선 3차 함수 이렇게 되니까 두 번 꺾이면서 총 하나 둘 여기서 세 번 이렇게 미분 불가능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한 점이라는 거는 여기 말고 이쪽 양수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점 말고는 더 이상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접하는 것까지는 내가 허용해 줄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구하는 거라는 걸 예상하면 됩니다. 그때가 m의 최대값일 거예요. m이 최대값을 가질 때 아마 접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아내냐? 해보면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미리 감으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쪽 3차 함수랑 이 직선이 접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와 8x와 얘가 접한다. 자, 그러면 접선을 분석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거냐? 접선을 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접점을 할 때, 두 번째가 기울기를 할 때, 세 번째가 밖에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밖에 한 점에서 그린 접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접점 당연히 모르고 기울기도 그냥 문자로 표현되고 밖에 한 점도 사실 문자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상해요. 그러면 하나의 방법을 결정은 해야 합니다. 뭐 기울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아니면 다른 방법 쓰면 돼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47이죠. 자, 그럼 미분 계수가 얘가 될 때를 찾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쓸 수가 있어요. 미분 계수가 동함수가 이거니까. 오, 딱 보자마자 이건 말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허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외부의 점에서 그런 접선을 하기 위해서. 자, 확정된 점 하나가 있죠. gx에서 0,m 세제곱분의 4라는 점이 확정됐습니다. 이게 밖의 점이라고 치고 그냥 접점을 또 이미 설정합니다. t,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라고 하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m 세제곱분의 4는 마이너스 4t 세제곱. 야, 이 정도 됐으면 박수라고 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죠. 4를 약분하면 m 세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t 세제곱. 세제곱도 필요 없죠. m분의 1은 마이너스 t.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m을 t로 쓸지 t를 m으로 쓸지는 좀 이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뭐 하려고 했죠? 접선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접선을 한번 다시 써볼까요? m을 통해서 접선을 써보는 겁니다. m을 통해서 접선을 쓰면 y는 t를 m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이 경우는 자, t를 마이너스 m분의 1로 바꾼 거죠. 자, t를 마이너스 m분의 1로 바꾸면 m 제곱분의 6 마이너스 8 x t를 마이너스 m분의 1로 바꿨으니까 플러스 m분의 1. 야, 복잡하네요. 마이너스 m 세제곱분의 2 플러스 m분의 8. 그런데 얘가 접선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게 gx라는 얘기죠. m분의 47 x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이 둘이 같은 거구나. 그러면 접선이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얘가 기울기니까 m 제곱분의 6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m분의 47.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 y좌편도 정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이거 전개를 한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m세제곱분의 6 마이너스 m분의 8 그 다음에 요 뒤에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m세제곱분의 2 플러스 m분의 8 지워지고요. 이건 똑같은 거네. 이건 똑같으니까 의미 없네요. 해보면 자 이걸로 m을 구해야겠네요. 와우. 최대값이 6이라고 물어봤으니까 6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6분의 6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분의 47이 되는가? 자, 해보면 얘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빼기 8 계산해보면 6분의 마이너스 47 맞네? 맞죠? 맞습니다. 자, 힘들었어요. 계산이 너무 길었어. 근데 이게 왜 최대값이냐? 이게 왜 최대값이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이 녀석 y절편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만요. 이거 좀 지워놓고요. 얼마큼 내려올 수 있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가. 자,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 기울기 생각해보세요. m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m분의 47은 작아집니다. 작아지니까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내려오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냐? 이렇게 접할 때가 최대한 많이 내려온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한 상황, 그러니까 y절편도 내려오면서 기울기도 완만해지는 상황, 그렇다면 이렇게 접할 때가 교차 뚫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최대값을 가지게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접선의 상태를 구하는 거였다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문제였어요. 자, 21번 문제 산수가 길죠? 근데 중요한 맥락은 이거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각적인 눈치가 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언젠가 만나면서 교차되면 미분 불가능하다. 이 문제의 특성상 그걸 꼭 알아두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간단한 문제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 버립시다. 자, 25번 이것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 수열의 극한 중에서 이걸 대충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AN은 n제곱분의 3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푸는 방식은 이 모양과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라 밑에 주어져 있는 식 여기서 얘하고 얘를 만드는 거예요. 모양상 형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극한은 이게 중요해요. 형태적으로 만드는 거. 특히 이과 학생들 초월함수의 극한을 하기 위해서 형태적으로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하지 말고 형태 만들기를 연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NAN 일단 쭉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는 n제곱 곱하기 AN이다. 그러면 n제곱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n을 곱합니다. n제곱 AN. 그러면 당연히 n으로 나누는 것도 한번 해야 되죠. 곱했으니까 나눈다. 그리고 이제 이놈과 이놈은 각각 수렴하는 수열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어져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엄밀하게는 얘가 두 개의 수열의 곱으로 분리가 됩니다. 얘랑 곱하기 n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 bn분의 플러스 2n. 다시 얘는 또 둘로 분리가 되긴 되는데 이건 간단한 산수니까요.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고 그냥 대충 푸는 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요. 3 곱하기 7이니까 21. 주의합시다. 자, 26번 삼각함수. 자, 1사분면에 P가 있다. 대충 P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 데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냥 일단 문제를 설정하는 거니까. P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럼 A, B라고 할게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자, 얘를 yx 대칭. 그럼 yx 대칭 이동하면 yx를 일단 그려볼까요? 대강 yx를 그려놓고 대칭 이동한 녀석을 Q. 그러면 여기 Q가 있을 거고 좌표는 B,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Q를 원점 대칭. 자, Q를 원점 대칭하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겠죠. 지웁시다. 지우지 말까? 지워놓을게요 일단. 자, 그러면 얘가 R, 좌표는
여기 있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경을 설정해서 자, 동경 설정 얘가 알파네요. 그 다음에 OQ 얘가 베타. 중요한 건 얘가 알파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감마, 전체가 감마죠. 이 전체가 감마다. 사인 알파로 나머지 구해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사인 베타를 구합시다. 자,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게 그림상 확인이 되죠. 여기가 알파니까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렇다면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8이니까 산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구했고 탄젠트 감마. 자, 탄젠트 감마를 구할 거면 감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감마는 뭔가요? 감마에서 중요한 거 여기가 알파입니다. 대칭이니까. 그래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2분의 3파이니까 얘는 코탄젠트로 바뀌죠. 코탄젠트 알파. 탄젠트 분의 1입니다. 그리고 부호는 3, 4분면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탄젠트는 양수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탄젠트 알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코탄젠트 알파는 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죠. 자, 그럼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었고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 루트 2였으니까 약분해서 루트 2. 자, 둘 다 구했습니다. 산수는 그냥 하면 되죠. 제곱 9분의 8 더하기 제곱 8 9 곱하면 8 플러스 72 80. 자, 27번. 딱 봐도 원순율이죠. 자, 두 가지 색깔은 기준은 얘고 9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모두 칠한다. 하나만 칠한다.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을 때 여기에 파란색 칠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꼭지점 공유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자, 일단 원순열인 줄 알았는데 원순열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원순열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원형으로 돌리는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원순열 아니다. 양순열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경우는 색깔을 칠할 곳을 지정해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빨간색을 먼저 하고 파란색을 칠할 수 있는 걸 했어. 그러면 그 순서 바뀐 거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딱 이렇게 하면 끝나 이렇게 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걸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제일 적당한 방법은 그냥 가능한 상황을 다 그려보는 거. 되게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그림을 설정한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 문제서에 있는 거 그려놓고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여기에 칠할게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나머지 색깔 곱한 칠하니까 7팩토리얼. 그런데 빨간색 파란색이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보니까 7팩토리얼 하는 거니까 K만 구한다는 건 얘가 몇 개 나오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몇 개 그릴 수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다 칠하고 이번엔 여기다 칠하는 거 겹치는 거 없죠? 두 가지입니다. 7팩토리얼 했는지 안 쓸게요. 이 두 가지는 뭐냐? 알파가 바뀐 거 위치상. 자, 세 번째 여기 칠하고 이제 지금 시계 방향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칠한 거.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알파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알파가 바뀌었는데 돌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칠했으니까 돌리면 여기겠죠. 자, 여기서부터 조심할 거. 이게 중요한 거. 혹시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위에 있었는가? 자, 얘랑 똑같은 갑자기 기침나네. 이 둘이 똑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돌렸을 때 똑같아지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지나요? 안 똑같아지죠? 그래서 두 가지. 다섯 번째 막 그리면 돼요.
자, 얘랑 얘. 자, 가능할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있냐? 있죠. 1번과 동일합니다. 얘는 1번과 동일하니까 이제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칠하면서 시작한 거 다 끝났어요. 자, 여기 칠했으면 이제 우리가 칠할 수 있는 거 여기밖에 안 되네요. 꼭지점을 공유하면 안 되니까. 똑같은 게 있냐? 없어요. 그런데 얘도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왜냐면 빨파 바꿔도 돌리면 같아지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끝났나요? 아, 잠깐만. 여기가 얘가 있었네. 얘를 먼저 할게요. 자,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똑같은 그림이 있나요, 없나요? 자, 얘는 지금 4번과 같아 보이는데 4번과 같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와서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게 있는 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얘는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 거 얘 똑같은 게 있냐? 똑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뭐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두 칸 한 칸 이런 게 있는지 보면 돼요. 모서리 시작해서 두 칸 한 칸 여기 있네. 그러면 얘는 겹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 끝났고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 얘 똑같은 거 있는지 이제 찾는 방법 알겠죠? 이거 2번과 동일하고 뭐 얘는 3번과 동일하겠죠? 이렇게 한 90도만 돌리면 3번이랑 똑같아지니까 얘는 몇 번이랑 동일한가요? 4번이랑 동일하죠. 이렇게 돌리면 4번. 그러니까 이쪽으로 90도 돌리면 4번이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다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거 어차피 여기 칠하는 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칠하는 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은 계속 겹치겠죠. 어차피 이 위치가 동일하게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하든 다 6번은 5번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옆으로 돌려서 하는 거니까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죠. 생각보다 안 많죠?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둘 6개 플러스 하나 2개 그래서 총 8가지 곱하기 7팩토리얼인데 어차피 우리는 K는만 찾는 거니까 답은 8입니다. 자, 28번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주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fx를 보니까 2 sin ax 플러스 b 근데 사인의 주기는 2파이에서 x의 개수가 a니까 a분의 2파이 얘가 이 함수의 주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닫힌 구간 a부터 2파이까지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양수 쪽에서는 한 주기를 완벽하게 그리고 음수 쪽에서는 반주기를 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한번 적당히 구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플러스 b가 y축 평행이동인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적용해서 그리면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제외하고 그릴게요. 나중에 평행이동을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완벽한 한 주기의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분의 2파이면 여기가 a분의 파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주기만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이렇게 일단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평행이동 b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얘가 이제 b만큼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얘 y좌표 0인 거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올려서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여기다 선을 그어서 이 선과의 교점을 해도 됩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b라고 해도 돼요. 크게 그거예요. b만큼 올려서 x축과의 교점이나 그냥 마이너스 b 선 긋고 교점 찾나 크게 그겁니다. 자, 근데 그때 4개의 좌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알려줬구나. 뭐 아니면 혹시 얘가 이렇게 접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다정처럼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4 중에 2개가 이 4개 중에 2개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7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푸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게 뭐냐면은 방정식에 그리니까 대입하면 돼요. fx에 그냥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
플러스 b 얘가 0이라는 소리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7파이를 대입해 보면 2 사인 2분의 7a 파이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하겠느냐? 뭐 어떻게 할까요? 둘을 뺄까요? 둘을 빼면 사인끼리 빼는 건데 사인끼리 빼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 하나 주어져 있긴 해요. 여기 이 조건은 지금 어떻게 쓰는 거냐?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뭐 힌트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으면 안 읽은 게 뭐가 있냐 보면 됩니다. 뭐 실수 A랑 유리수비. 자, 유리수비? 괜히 유리수가 나오면 아닐 텐데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유리수가 나왔다는 건 이 사인의 결과, 플러스 b를 했는데 0 됐죠? 그럼 이 사인의 결과도 유리수여야 돼요. 근데 사인의 결과가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뭐냐?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 얘가 기본이죠. 이거 말고는 뭐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풀라는 거구나 라고 예상을 해주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가 가능한 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수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6분의 5 파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분의 7 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리수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7a 파이 얘도 뭐 6분의 파이보다 크겠죠. 아무래도 6분의 파이, 6분의 5 파이, 6분의 7 파이, 6분의 11 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건 얘하고 얘 값이 같아야 돼요. 둘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걸 한번 따져볼까요? 이런 건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해보자. 여기 선택한 거죠. 자, 그러면 a가 얼마인가요? a가 3분의 1인가? 이렇게 된 거죠. 자, a가 3분의 1이라면 2분의 7a는 6분의 7. 자, 이렇게 됐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는 따지고 보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사인 2분의 7a 파이는 사인 6분의 7 파이가 되면서 얘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뭐야? 답을 찾아놔버렸네. 답을 찾았습니다. a가 3분의 1이었네요. 자, a가 3분의 1이면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b는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뭐야? 이렇게 허무하죠? b가 마이너스 1, b가 음수인가요? 아니구나, b가 1이지. 산수를 잠깐 잘못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a 플러스 b에다가 30을 곱하면 30 곱하기 a는 3분의 1, 얘 1이니까 뭐 10 플러스 30, 답은 40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답을 너무 쉽게 찾아버렸는데 바로 처음에 찾은 게 맞아버렸습니다. 조건에 맞추면 돼요. a가 3분의 1이니까 여기 처음에 설정한 a의 조건에도 맞고 b가 유리수된 것도 맞고 이 방정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맞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빨리 해보는 게 중요하다. 요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29번. 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게 낫게 갖고 지금 정수점의 개수. 정사각형이지만 이게 정수점의 개수입니다. 점으로 하는 거니까. 봅시다. 그래프를 적당히 한번 그려보고 어떻게 좀 그래프를 설정할지를 보도록 할게요. A는 0, A는 0, n 플러스 5고 B는 n 플러스 4, 5니까 n 플러스 4. 기울기를 1로 안 주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삼각형 OAB가 있는데, 자, 이 내부의 정수점, 자연수죠. 정확히는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점의 개수를 파악해서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 화면의 길이가 1인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모든 좌표 분석, x가 2일 때 모든 좌표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자연수로 구성된 좌표가 몇 개까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울기가 1이면 매우 쉬웠겠지만 기울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좌표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선부터 구합시다.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n 플러스 5 x, y절편은 n 플러스 5.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n 플러스 4, 5가 있죠. 그럼 n 플러스 4가 다음 좌표인데 이 녀석이 여기 첫 번째로 분석된 이 좌표, 얘가 n 플러스 4보다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하죠. 얘가 n 플러스 4보다 큰 수냐, 4보다 큰지 작은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3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기준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씩 내려가면 개수 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점프를 해버리면 뭐 1씩 줄어들다가 갑자기 2가 확 줄어들어 버린다. 아니면 얘가 정수가 아니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수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얘를 한번 정리를 살짝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 얘를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x 이라고 한번 따로 분석을 해 놓을게요. 일단 자, 이렇게 자르는 게 가능하죠. 잘라서 뭘 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나도 나중에 뭔가 있겠죠. 자, 그래서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하나씩 천천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1이면 y좌표가 뭐가 되느냐. 일단 n 플러스 5는 고정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죠. 한 번 선수가 가능한데 1을 빼면 n 플러스 4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런데 얘는 확실히 1보다 작은 수죠. 그러니까 n 플러스 4보다 조금 작아진 거예요. n 플러스 4보다 조금 작아졌으니까 n 플러스 3보다는 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n 플러스 3보다는 크다. 그래서 x가 1일 때 요 좌표 y좌표는 n 플러스 3보다는 큰데 n 플러스 4보다는 작다. 그 얘기는 얘가 여기 어딘가에 n 플러스 3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x가 2일 때를 볼게요. 자, 똑같이 n 플러스 5를 써놓고 마이너스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해놓고 여기에 곱하기 2가 되면서 2를 곱해서 빼면 n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데 어쨌든 얘도 1보다 작고 0보다 큰 수, 그러니까 n 플러스 3보다 아주 조금 작은 수, n 플러스 3보다 얘가 n 플러스 3보다 아주 조금 작은 수니까 n 플러스 3은 이 위에 있는 거고 n 플러스 2가 여기 있다. n 플러스 2는 여기에 걸린다. 그럼 예상하기로는 n 플러스 1은 여기에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리겠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할 게 무엇이냐, 그냥 x가 k라고 한번 해봅시다. y는 n 플러스 5에서 1 플러스 자자자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 n 플러스 5에서 k를 빼고 다시 n 플러스 1분의 k를 또 뺄 건데 k는 무조건 n 플러스 5보다 작은 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n 플러스 1이 아니라 4인데 이렇게 잘못 쓰고 있었네요. 이게 4예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죠. 이게 4였는데 이걸 잘못 썼어요. 자, k는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x좌표죠. x좌표는 아무리 커봤자 n 플러스 3에 대입합니다. k가 n 플러스 4보다 작은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1보다 작은 거 확실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좌표보다 1 작은 좌표, 그러니까 x가 k일 때, 자, 요거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좀 정형화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숫자로 먼저 대강 해본 다음에 완벽한 분석은 이렇게 문자로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내가 x가 k일 때를 설정해 보겠다. x가 k일 때는 요 좌표가 자연수가 아닙니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가 누구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는 얘보다 1이 작은 놈. 그러니까
n 플러스 4 마이너스 k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다. 가장 작은 자연수는 당연히 1이겠죠. 여기 1부터 얘까지가 여기 자연수 좌표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정수점의 개수 세는 거 쉬운데 또 정사각형의 개수 세야죠. 한번 해봅시다. n이 1일 때부터 8일 때까지네요. 마음에 안 드네요. 자, n이 1일 때부터 8일 때까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몇 번, 그러니까 각각 몇 개 줄을 갖고만 문제를 풀 거냐 이런 겁니다. 기억이 안 맞더라도 그냥 대충 그리세요. 자, n이 1이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겠죠. 그러면 1, 2, 3, 4, 5, 1, 2, 3, 4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1, 2, 3. 이거 하다 보면 패턴 나올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n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첫 번째 좌표가 뭐죠? 얘가 얼마지? 4인가요? 첫 번째 걸린 게 4죠. 4, 3, 2, 1 이렇게 있겠네요. 여기. 여기는 3, 2, 1 여기 3, 2, 1이 있을 거고 여기 2, 1이 있을 거고 1이 있겠죠. 이거 찾는 방 4를 찾는 방법은 요거 이용하면 돼요. n이 1일 때 k도 1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요 법칙상 4가 나오죠.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요거는 이제 활용할 수 없는 거고 하나, 둘, 세 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기 두 개 하나 만들었다는 거 이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한 칸 늘려 봅시다. n이 2일 때 n이 2일 때면 당연히 한 칸 늘어난 거죠. 대강 하시고요. 맞출 필요 없습니다. 얘가 7이고 이게 6이겠죠. 1, 2, 3, 4, 5 다섯 개일 거예요. 1, 2, 3, 4, 5. 물론 5는 아예 의미 없다는 것도 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가장 처음에 걸리는 가장 큰 좌표는 5가 되겠죠. 왜냐면 n이 5입니다. 지금. 아니, n이 2예요. 그런데 이 좌표는 n 플러스 4 마이너스 k. k가 1이라면 그러면 5 이렇게 되죠. 5, 4, 3, 2, 1. 여기는 4, 3, 2, 1. 여기는 3, 2, 1. 여기는 2, 1. 여기는 1. 필요 없고 필요 없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만들고 두 개 만들고 하나 만들고 3, 2, 1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주체 찾았죠? 어차피 하나 더 건너가면 한 칸만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개가 되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을 규정하기 위해서 A1은 하나랑 2개고 A2는 하나, 2개, 3개고 A3은 하나, 2개, 3개, 4개 이렇게 되겠죠. AN은 하나, 2개, 3개, 4개 이렇게 치고 되면서 몇 개냐? n 플러스 1까지 더하면 된다. 얘는 2분의 시그마 하면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얘를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일반항은 얘니까 2분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귀찮네요. (164)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정수점의 개수 셀 때 패턴화 시키기, 그리고 K라고 설정한 패턴화 시키기 하면은 좋습니다. 마지막 30번 문제니까 심호흡하고.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죠? T는 여기서 상수 취급이 되고 여기 X라고 되어 있다. 점적분에 포함했는데 X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양변이 미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요거 생각을 먼저 해둡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4인 3차함수. 이런 말 나오면 fx 완벽하게 구할 거예요. 4x 세제곱 플러스 뭐시기 이렇게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쓰진 않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쓰지 않으시는 뭐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한번 해놓고 봅니다.
자, gx는 이런 함수다. s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면 부정적분 x, f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fx라는 함수 3차함수가 있는데 걔를 적분한 함수에서 요거 그 함수에서 t를 대입한 걸 뺀 거.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를 적분하고 평행이동한 함수.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네. 평행이동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뒤에 가서 천천히 확인해보고 주어진 조건 가는 f'a가 0이니까 뭐 그런 거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건 없고, 자, 나는 절대값 나오면 좀 귀찮죠. 자, g라는 함수. 근데 이것도 이거 생각해야 돼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뭐랄까 f를 적분하고 부정적분하고 나온 함수를 평행이동한 함수, 그거를 다시 평행이동 GA만큼. 근데 여기서 GA만큼 했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함수값 하나가 X축에 붙도록 평행이동한 겁니다. 요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X가 A라는 걸 정하고 그럼 A, GA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 X축에 붙어있진 않겠죠. 근데 GA를 뺐으니까 A, GA는 좌표가 A, 0이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A라는 점을 하나 설정, X가 A인 점을 하나 설정한 다음에 그놈을 X축에 붙도록 평행이동한다. 끌고 내려온다 또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이니까 뒤집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나오더라? 하나가 나오더라. 자, gx 몇 차 함수인가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인데 뒤집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없다.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함수냐? 이런 함수입니다. 물론 이 변곡점의 위치는 바뀔 수도 있지만, 자, 이게 gx라고 봐야 돼요. 이게 좌우로 뒤집어진 건 나중에 생각해요. 이게 뭐 하다가 안 맞으면 좌우로 뒤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도 미분이 가능한 점을 딱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 변곡점이에요. 여기가 미분 계수가 0인 변곡점이라면 얘는 뒤집어도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지고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이거죠. 여기가 A예요. 힌트를 좀 많이 줬어요. 이 변곡점이 A구나 알아낸 거고, 자, 그때 GA의 값, 그러니까 변곡점의 함수값이라고 보면 되죠. GA 값을 HT라고 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건 뭐냐면 GA도, GA는 이게 이 점인데 T에 따라서, 그러니까 T가 뭐냐에 따라서 바뀐다. 뭐 당연히 바뀌죠. 왜냐면은 이 T는 G를 만들 때 평행이동하는 요소거든요. FT만큼.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T에 따라 바뀔 거예요. 그런데 T가 3일 때 H3이 0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GA가 0이라는 소리죠. GA가 0이다. 그 다음에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이 요소를 이제 천천히 분석.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산수하면 돼요. 자, 분석을 합시다. 요걸 이제 다시 깔끔하게, 우리는 뭘 알고 있었냐? GA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았다. GA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져. 물론 좌우로 뒤집힐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A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아까 뭐라고 했냐면 H3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좀 더 명확하게 하면 T가 3일 때 GA가 뭐란 소리예요? 0이란 소리예요. GA가 0. T가 3일 때 GA가 0. 그럼 T가 3일 때 GA가 0이니까 이미 이때는 T가 3일 때는 GA 자체, 이 자체가 이미 0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이렇게 됐었다. T가 3일 때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GX는 fx-ft인데 T가 3이라고 적용하면 T가 3일 때의 GX는 fx-f3인데 이거인데 이때 GA는 fa-f3인데 얘가 0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f라는 함수, 이게 이 4차, 원래 첫째 처음 3차 함수, 이 3차 함수로 부정적분한 함수가 있다고 보면 그 함수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함수나 gx나 그
그래프의 모양은 동일합니다. 모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x는 요 함수의 계산의 그러니까 이걸 얘를 적용한 결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변형이 돼 있으면 변형이 돼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형태 자체는 얘는 상수 취급당하기 때문에 얘는 상수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형태는 얘한테 이 f를 부정적분한 거에서만 걸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fx 그러니까 실제 fx 이거죠. 인테그랄 fx 자, 이 형태는 원래 우리가 앞에 썼던 얘랑 동일합니다. 여기가 a라는 것도 동일해요. 근데 이렇다며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a가 원래 3인가? 이런 거. 첫 번째 a가 3인가? 두 번째 a가 3이 아니라면 3은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가 3인 것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침묵하고요. 자, a가 3이라면 다시 할게요. a는 상수라서 그냥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fx가 처음부터 여기 3 처음부터 x-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 변곡점을 만드는 건 도함수가 중분해 가지 때문이다. 이거 다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4차 함수가 이런 변곡점인데 미분계수 0인 변곡점을 만들죠. 그렇다면 그 함수의 도함수인 함수는 이 3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 4를 씁시다. 그 다음에 하나 모르니까 x-k 정도로 할까요? 이게 일단 우리는 fx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함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겪어야겠죠. 뭐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다음에 요것도 있네요. 여기 이게 써 있었죠. f'a가 0이라고 써 있었죠. f'a가 0이라는 건 뭐냐? 어차피 여기 이 a에 대해서 뭐 미분계수가 이미 0이니까 얘가 3이면 당연히 3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인수가 있을 거고 3이 아니어도 뭐 a가 인수 있을 것이었다. 요걸 뭐 얘기해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이놈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k를 구해야겠죠. k를 구하는 방법은 최대값 27을 가지는 거이고 t는 2일 때 최대값 27 가지는 거 이걸로 해야겠죠.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자, GA는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GA는 이렇게 쓰지 말고 인테그랄로 쓸게요. 인테그랄 t부터 a까지 fx, dx 위에는 s라고 써있으면 상관없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지는 거니까 a가 어떤 상수인데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요 3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f3-ft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얘를 t에 대한 함수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변수는 t밖에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ht는 t가 2일 때 최대값 27 여기서 이제 t에 대한 함수적인 해석을 하라는 거다. 요걸 인식했으니까. 자, 그럼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f란 함수를 적분한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될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됐죠. 그럼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는 요럴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을 가지게 한다. 27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런 소리겠네요. t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를 3이라고 했죠.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뒤집은 건가 보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거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이럴 수도 있었다. 이럴 수도 있었지 않냐? 동일하게 여기가 2고 여기가 27.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런 놈이면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지금 뭐 하라고 있냐면 GA의 최대값이에요. HT의 최대값인데 HT가 GA예요. 그러니까 GA잖아요. 여기선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A가 3일 때를 풀고 있는 거예요. A가 3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GA의 최대값은 GA 자체가 얘고 알고 보니까
t에 대한 새로운 함수라고 인식할 수 있고, 근데 형태적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ft라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그래프가 뒤집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최대값이 이렇게 극대로 형성되는 함수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t가 2일 때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겠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 변곡점을 3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함수라고 볼 수 있겠다 입니다. 이제 이게 말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말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fx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설정한 f 있죠. 이걸로 산수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오, 하고 싶잖아. 한번 씁시다. 자, 얘가 도함수고 얘는 극대극소가 이렇게 2하고 3에서 나왔어요. 그 얘기는 k가 2란 소리네? 이렇게 된 거죠. 극대 나왔으니까 도함수의 근이 돼야 되죠. 변곡점 도함수의 중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아니죠. 이렇게 됐네요. 뭐야, 이거 끝나버렸잖아. 이 답인가 설마? 해보면 알죠. 자, 그러면 얘가 27이 되는 걸 확인해야 돼요. 얘가 진짜로 27이 되는가. 그런데 해봅시다. 딴 생각하지 말고 해봅시다. 이 인테그를 하겠다는 얘기죠. 4 밖으로 뺄게요. 귀찮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정적분 한 거고, 이제 2 대입하면 27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t에다 2를 대입하면 27이 나오는가. 안 나오면 다시 풀어야 돼요. 안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t에다 2를 대입한 거를 한번 쭉 써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27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얘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어차피 뭐 4분의 2분의 2 뭐 이런 거 어떻게 다 했다고 쳐요. 3분의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안 됩니다. 얘가 약분이 절대 안 돼요. 옆에 곱하기 해봤자 4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몇이 끝까지 남아있는 형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27이라는 정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냐? 아까 여기였죠. a가 3이었을까? 라고 했는데 이제 a가 3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거 왜 했냐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거 왜 했냐면 이게 확정됐어요. fa 빼기 f3이 0이라는 게 확정됐어요. 근데 f라는 놈, 이게 캐피탈 F죠. 이 f라는 녀석도 이런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여기가 a인 것도 확실해요. 그런데 a 대입한 걸 3 대입한 거랑 빼서 0이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3일 수도 있고, 그럼 얘가 3이 아니라면 네가 3이구나로 다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a가 3이 아닐 때, 원래 30번 문제는 오래 걸립니다. 제대로 풀려면 오래 걸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a 빼기 f3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f라는 함수도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3이 된다. 자,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 걸 판단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함수를 아까처럼 다시 한번 쭉 설정해서 표현을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GA의 최대값을 구하는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GA의 최대값을 구하는 맥락은 F 얼마였죠? 원래가 뭐였지? 아, 여기 옆에 있는데 왜 이러지? FA 빼기 FT였죠? 이게 GA예요. 이게 HT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이 함수와 그래프가 그냥 뒤집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된다. 왜냐면 이건 t에 대한 함수다. t에 대한 함수죠. 그리고 최대값은 여기서 t가 2일 때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 요건 a라는 것도 확실하긴 하다.
얘가 27인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문제를 정리한다. 요거까지도 확실한 거. 요거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얘를 3이라고 본 거고 이번엔 3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그 다음 3은 여기 있는 거죠. 얘를 우리는 3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형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이 함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다시 한번 fx는 4 x-a의 제곱. 이제 3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x-k라고 할 수 있죠. 이게 f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가 a고 여기가 k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는 도함수죠. 얘가 도함수란 얘기는 얘가 0되는 점은 극대나 극소를 만들 녀석이었다. k가 아니라 우리는 얘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얘를 적분해서 27이 나오게 하는 걸 찾자. 이러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기, 요걸 하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3이죠. 자, 그러면 얘가 미분계에서 0인 변곡점이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런 축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요걸로 하지 말고 요거는 있다고 하니까 요걸 뭐 이걸로 할게요. gx로 할게요. 자, gx 자체의 그래프가 우리는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2, 같은 값이 3에서 나왔다. 이 정도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3중근이에요. 만약에 여기 축이 있었다고 볼게요. 평행이동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에 축이 있다고 보면 뭐 어쨌든 지금 얘도 GA만큼 내려서 G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얘가 3중근. 3중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GX가 함수식을 만약에 쓴다고 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x-a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중근의 특징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는 뭐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풀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2라는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있느냐? 뭐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접한 게 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얘가 지금 2대 1로 내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뭐 그런 게 있겠죠. 그게 있겠죠. 몇 대 몇으로 내분되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3대 1입니다. 얘가 3대 1로 내분돼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1이니까 이 간격은 3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fx는 4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문제가 요건데 보고는 4 곱하기 36 곱하기 5 대입했으니까 3 그래서 36 곱하기 12 36 곱하기 12가 얼마지? 되고 여기 12 72 36 432. 자, 이게 답이에요. 일단 요거를 알아두면 좀 편하게 푸는 건데 이거 모르면 좀 고생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고생이냐? 접근해야 돼요. 계산을 막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걸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편법을 쓴 건데 자, 이런 사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게 3중근이 되어 있는 상황.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분계수가 0인 이렇게 변곡점 4차 함수에서 미분계수 0인 변곡점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3중근이 되냐? 3중근이 돼요. 그 다음에 이 3대1로 무조건 이렇게 여기 좌표를 알고 여기 극점 하나 있을 때 얘가 3대1로 무조건 내분되냐? 무조건 내분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로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사실 수능에서는 그런 거를 크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면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사실은 얘를 적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안녕.